제가 김병화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김병화 평전을 저술했기 때문입니다. 김병화는 우리 한민족의 아주 모험이 되는 인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낯선 땅에 이주를 해서 그 낯선 땅인 러시아에서 성공했고 또 우리 한글 이름을 딴 거리 이름, 집단 농장 이름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이 김병화 평전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광스럽게 그 사업을 제가 담당하게 되었고 김병화 평전을 제가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김병화라고 하는 분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상 많은 이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이 고려인 학자들이 저술한 이 김병화에 대한 인물 그리고 김병화에 대한 그런 위인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가 찾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러시아어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한글로 옮기는 과정이 참 어려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름, 지명 이러한 것들을 러시아인들이 직접 이제 러시아어로 적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과연 한글로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문헌에 기록된 러시아어 이 단어를 갖다가 다 찾아서 이것을 우리 한글에 맞는 이제 그러한 이름, 지명 등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함경북도 지역 이 지역의 지도를 제가 꺼내어서 다 대입해가면서 제가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연 김병화라는 분의 이름이 병화가 맞느냐, 그리고 또 김병화 조합장 회장의 가족 이름, 그 다음에 부인의 이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비업이 피업으로 가는 이제 그러한 러시아어 기록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한글로 바꾸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생한 지역이 함경북도, 경흥, 대평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평제 하나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는 청풍 김씨, 농부 김치만의 3남 1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905년 출생입니다. 1905년은 사실상 일본이 조선을 합병한 그런 해입니다. 을사늑약이 있었던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치욕적인 그 해에 김병화 조합장이 출생한 것입니다. 함경북도에서 출생은 했지만 사실상 유년 시절은 청년 시절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다 보내게 됩니다. 1914년에 러시아 연해주 수입훈 차피고라는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주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아버지 김치만이 사망을 합니다. 물론 형도 있고 어머니도 계셨지만 아버지가 없는 그런 낯선 땅에서의 정착이라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김병화도 일찍이 이제 가족 경제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924년에 오기봉이라는 분과 결혼을 하게 되고 장녀 마리아를 출산합니다. 김병화는 무엇보다 소련의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붉은 군대 노동적이대로 복무하고 하사교육을 받고 분대장으로 복무합니다. 그리고 1927년에
공산당에 입당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김병화 조합장의 일생에서 중국 동부철도 전쟁에 참여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련의 시민으로서 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공산당에도 입당을 하고 또 군인의 신분으로서 전쟁에 참여도 하고 결국 이러한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김병화 회장은 1931년에 모스크바의 군사 정치과정 교육을 받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장교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해에 부인이 사망하게 됩니다. 32년에 오병수라는 분과 재혼을 하게 되고 보리스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1939년도에 아무런 이유 없이 경비대에서 체포를 당하고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1937년도가 연해주 한인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는 해입니다. 근데 김병화 조합장은 39년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그리고 39년도에 당원증과 군대 신분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장교로서의 신분까지 박탈당하면서 결국 정말 개인적으로는 억울하게 박해를 받아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집단 농장의 건설 행정 책임자로 근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1940년 지역 당위원회의 추천으로 북극성 집단 농장의 지도자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많은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학교, 은행, 도서관 등을 건립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에 스탈린한테 많은 국방기금을 바칩니다. 이러한 많은 업적으로 인해서 1948년에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1951년에 사회주의 이중 노동영웅 칭호를 받게 됩니다. 물론 김병화 조합장 외에 또 많은 우리 고려인 집단농장 지도자들이 이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 이중노동영웅,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2번 받은 이러한 인물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전체에서도 사실은 아주 찾기 힘든 그런 경우입니다. 1952년에 2개의 우즈벡 민족 계열 집단 농장을 합병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집단 농장이 운영이 잘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주변 집단 농장을 합병하면서 집단 농장의 규모를 더 키우게 됩니다. 1961년에는 우즈벡 사회주의 공화국 최고회의 대표로 선출되면서 이제 정치인으로서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레닌 훈장, 10월 혁명 훈장 등 많은 훈장을 받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1974년 5월 7일 위암으로 사망을 하면서 이제 그 위대한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집단 농장과 거리의 명칭을 김병화로 교체합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처음 갔을 때 우즈베크인들이 저한테 바로 이야기를 해준 것이 당신 김병화 농장을 아느냐였습니다. 저는 고려인이 살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김병화 농장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는 우즈베크인들 누구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병화 농장, 김병화 집단 농장.
저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분이 누구이길래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많은 우즈베크인들이, 다른 민족들이 다 알고 있을까?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그리고 이 집단 농장이 도대체 우즈베키스탄에 차지했던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 정말 만나는 사람들마다 김병화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 집단 농장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도 이제 고려인 연구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려인이 세웠던 집단 농장을 방문하게 되었고,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바로 김병화 집단 농장입니다. 김병화 집단 농장은 소련에서도 가장 정말 잘 운영된 그런 집단 농장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김병화 조합장은 어떻게 자신의 집단 농장을 성공적으로 만들었을까요?